8월 26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한 6,808.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826.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CSA 코스믹, 흥성그룹, 시그네틱스, ICH, 우리 ENL 하루틴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종합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지면서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정부와 함께 해당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지만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원전 수주전마다 발목을 잡아왔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장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점도 원전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되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원전 설계와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주목받았고, 오클론은 시험용 원자로에서 안정적인 핵분열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기업과 체결한 대형 가스터빈 공급 계약과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공사 등이 수주 확대를 이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성강밴드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25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캐나다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시공사인 JGC에게 스테인리스 용접 피팅을 공급하는 계약인데요.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재건 건설 테마입니다. 러시아의 국영통신사가 보도를 통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국방사령관은 최근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은 SNS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회담은 매우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 지역의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재건 및 건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진건설로봇은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콘크리트 분배 로봇의 현장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실증을 통해 핵심 기능을 검증했고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건설 시장을 선도하는 건설로봇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글로벌은 건설 기업이자 원전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모더나가 14%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주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메신저 리보액신 암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17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임상 결과 발표 이후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엑셀 세라피틱스는 언론을 통해 중국의 재생의학 및 뷰티 기술 기업인 샹야바이오와 콜라겐 소재에 대한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소재는 인체 콜라겐의 핵심 구조인 삼중나선 구조를 구현한 차세대 바이오 소재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제품군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마제는 과거에 모더나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국내외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 등을 초대하여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로봇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제 현대차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공시를 통해 7,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터 데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자사주를 신규로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실망감을 낳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8월 31일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로봇 기업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ICH는 한 달 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적용되는 고기능 폴리우레탄 폼의 고객사 품질평가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 공급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제품의 납품을 시작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CP시스템은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케이블체인과 로보웨이 생산 자동화 라인 증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액트로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공급이 지연됐던 중국과 북미양 폴디드 줌 카메라 액추에이터 물량이 2월 되면서 3분기부터 액트로의 본업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또한 북미 자율주행차 모델에 탑재되는 전장 부품이 3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로봇 부품 양산 라인도 확충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비고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의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번 시가총액 테마입니다. 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는 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은 300억 원, 코스닥 종목은 200억 원을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위험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전주인 경우에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이 적거나 동전주인 종목들이 테마성을 띠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CSA 코스믹과 흥성그룹, 시그네틱스, 우리 E&L 하루티는 최근 분할이나 병합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최근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흥성그룹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돈품문화창의발전유한공사와 예술문화지식재산권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흥성그룹의 글로벌 완구 생산 및 공급망 역량과 돈품문화의 문화예술 콘텐츠 자원을 결합하여 차세대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CSA 코스믹, 흥성그룹, 시그네틱스, 우리 E&L 하루틴 순입니다. 네 종목 모두 넥스트 거래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KI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장마감 후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합병 비율은 1대 0.1로 이번 합병은 SKI 테크놀로지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SKI 테크놀로지의 주식 한 주당 SK이노베이션의 주식 0.1주가 배정됩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왔는데요.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SKI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할 경우 재무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우려 속 SKI 테크놀로지는 상한가에 들어간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1%의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넥사다이내믹스는 월요일날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월요일 장마감 후 주식회사 시원이노텍과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며 양수도 금액은 130억 원입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시원이노텍을 대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8일입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내부 하이테크를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8일입니다. 또한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조합 모아이로를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요. 월요일에는 내부자 정보로 인해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공시들 속에서 넥사다이내믹스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F텍과 니어스랩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니어스랩은 월요일날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 테마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드론과 가정용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위해 보급형 로보틱스 컴퓨터인 제슨 오린 나노 2세대를 공개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존 제품보다 인공지능 추론 성능을 2배 높이고 전력 효율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텍시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대규모 수주 물량의 실적 기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이미 코스텍시스가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전력 반도체용 스페이서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경우 외형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올해 하반기에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장기 국채금리가 이틀 연속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반되며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특히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한 영향으로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ADR도 2%대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샌디스크는 0.8%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시원하게 상승해주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합에 가까운 흐름으로 출발했으며 장 초반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점심시간쯤에는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2시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1% 전후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이지만 향후 가이던스와 중국 매출 그리고 순환금융 논란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이어오는 가운데 내일 65만 주의 자사주 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SK증권,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금호건설, 7위는 SKI테크놀로지, 8위는 페노션, 9위는 다스코, 10위는 한전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I테크놀로지, 한전산업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SK이노베이션에게 흡수합병된다는 소식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주이자 한국전력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스코는 공시를 통해 3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주처는 그린테크시티로 사업 위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인데요. 계약 금액은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최근 매출액인 2,731억 원의 5%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신라젠, 2위는 인제니아 테라피틱스, 3위는 모아데이터, 4위는 히림, 5위는 대한광통신, 6위는 빛가전자, 7위는 CP시스템, 8위는 톱텍, 9위는 SG, 10위는 엑셀세라피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모아데이터, CP시스템, 엑셀세라피틱스입니다. 모아데이터는 관리 종목으로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CP시스템은 반도체, 로봇,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셀세라피틱스는 중국의 재생의학 및 뷰티 기술 기업인 샹야바이오와 콜라겐 소재에 대한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현대차, 6위는 SK이노베이션, 7위는 SK스퀘어,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한미약품, 10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인제니아 테라피틱스, 3위는 대한광통신, 4위는 심텍, 5위는 파마리서치, 6위는 주성엔지니어링, 7위는 HPSP,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BHI, 10위는 실리콘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파마리서치는 미용기기 기업이자 화장품 기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